식물아, 너는 무얼 먹고 자라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얻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을 어떻게 얻을까요?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광합성과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 과정을 실험 결과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속 식물을 비닐봉지로 감싼 후 밑부분을 고무줄로 묶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고 빨대로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측정 장치를 구멍에 넣은 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후 투명 테이프로 비닐봉지의 구멍을 막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2시간 정도 놓아둡니다. 2시간 후 비닐봉지에 테이프를 뜯고 다시 이산화탄소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관찰 결과 2시간 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한 이유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실험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페트병을 준비하고 검정말을 페트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물을 채워 넣은 후 물 속에 빨대를 이용해서 3분 정도 숨을 불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페트병에 마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검정말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숨을 불어 넣어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2개의 페트병 중 하나는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둠 상자를 씌워줍니다. 이후 빛이 비치는 곳에 하루 동안 놓아둡니다. 하루가 지난 후 페트병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향불에 불을 붙여 준비합니다. 먼저 햇빛이 잘 비친 페트병에 향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불이 페트병 안에 들어가자 향불의 세기가 새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둠 상자로 빛을 차단하였던 페트병에 향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불이 페트병 안에 들어가도 아까와는 다르게 향불의 세기가 변화가 없습니다. 실험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햇빛이 잘 비친 페트병 안에서는 향불의 세기가 새어졌고 햇빛이 차단된 페트병 안에서는 향불의 세기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향불의 세기가 새어진 곳에서는 어떤 물질이 생겨난 것일까요? 네, 물질이 잘 타는 데 필요한 물질은 바로 산소입니다. 향불의 세기가 새어진 것으로 보아 햇빛이 비친 페트병 안에서는 산소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페트병 안에 있는 검정말의 햇빛을 비추면 광합성을 하여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했었던 실험인데요. 바로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이용하는 실험입니다. 빵을 준비하고 이 위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빵과 만나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빵 속에 녹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잎에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 햇빛이 잘 비친 곳에 있었던 잎을 준비합니다. 이 잎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 실험으로 색깔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잎에서 초록색을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을 떼어 뜨거운 에탄올에 넣으면 초록색을 뺄 수 있습니다. 이때 에탄올은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열을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가열 방법을 중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집에서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잎을 에탄올에 넣어 충분히 가열하였더니 잎에서 초록색 엽록소가 빠져나와 잎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잎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뿌려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은박지로 하루 동안 빛을 가려두었던 잎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서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잎을 중탕한 에탄올에 넣고 엽록소를 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충분히 가열한 후 잎을 꺼내 보니 잎이 역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잎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뿌려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엽록소를 제거한 잎에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결과입니다. 잎 속에 스며들었던 에탄올이 증발하여 잎이 쭈그러들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잎은 햇빛을 잘 받았고 오른쪽에 있는 잎은 햇빛이 차단되었습니다. 용액과 만나 색깔이 청람색으로 변한 잎은 무엇인가요? 네, 왼쪽에 있는 햇빛을 잘 받은 잎입니다. 그럼 햇빛에 있던 잎 속에 들어있던 것은 무엇인가요? 네, 햇빛에 있던 잎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바로 빵 속에 들어있던 것과 같은 녹말이라는 영양분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햇빛을 받은 잎이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인 녹말을 생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서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잎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햇빛을 이용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이때 물은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하여 잎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잎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 중에서 흡수합니다. 또한 앞서 실험에서 알아본 것처럼 광합성을 하는데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식물에서 생성된 영양분인데 대부분의 식물은 이 포도당을 녹말로 바꾸어 잎의 세포에 저장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줄기를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식물의 잎에서 생성된 산소는 잎의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물의 잎에서는
광합성을 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영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인간과 같은 동물은 결국 식물이 만든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광합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을 확대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세포 안에 동글동글한 초록색 엽록체를 볼 수 있는데 광합성은 바로 이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식물과 동물 모두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이니만큼 꼭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